당신은 지금도 이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매일 밥 먹고 이걸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 안 보면 진짜 고생합니다. 당신의 식사 후 30분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68세 현역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지원입니다. 3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소화기 질환 환자를 치료했지만 식사 후 단 한 가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한 환자들의 얼굴이 잊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 단 16분 투자로 당신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식사 후 위험한 행동 3가지만 피하면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이 70% 감소합니다. 세 번째,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이 정보를 알게 된 후에는 잘못된 습관에 대한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평생 즐겨왔던 몇 가지 식후 습관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너무나도 유익하기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들 바쁘시고 인내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시기에 진짜 핵심이라도 알고 가시라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죽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절대 눕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목욕하지 마시고 과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절대 눕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목욕하지 마시고 과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대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즐거운 대화를 나눈 후 30분 후에 가볍게 걷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식사 후 첫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 반드시 해야 할 건강습관, 세 번째, 건강한 식사법, 네 번째,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후 관리법입니다. 이 영상의 길이는 총 16분으로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과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가장 편하신 자세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단 16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 관련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식사 후 30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먹은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총동원됩니다. 혈액의 25%가 소화기관으로 몰려가고 위산 분비가 최대치에 도달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결정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가 밥 먹고 그것만 안 했어도 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은 식사 직후 눕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식사 직후 눕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63세 김모 씨는 매일 점심 식사 후 10분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침과 고열로 내원했는데 폐에 음식물이 들어가 심각한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류된 위산은 첫 번째, 식도염과 역류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기침과 천식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 오랜 기간 지속되면 식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렴 위험이 3배, 역류성 식도염 위험이 4.5배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점심 식사 후 차 안에서 잠깐 눕거나 저녁 식사 후 바로 TV 보면서 소파에 눕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적어도 30분은 똑바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눕고 싶다면 최소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 내용물이 충분히 소장으로 내려가 역류 위험이 줄어듭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행동은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입니다. 여러분, 식사 직후 찜질방이나 온천에 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혹은 따뜻한 샤워를 즐기시나요? 이것이 두 번째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 환자 중 57세 박모 씨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욕탕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식사 후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첫 번째,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며 혈압이 급락합니다.
두 번째, 소화기관에 집중되어야 할 혈액이 피부로 분산됩니다. 세 번째,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내에 뜨거운 목욕을 하면 뇌졸중 위험이 2.8배, 심장마비 위험이 2.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린 후 목욕하세요. 그것도 너무 뜨겁지 않은 물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짧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당에서 식사 후 바로 찜질방이나 사우나로 이동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적어도 1시간은 휴식 후 이용하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행동은 과격한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언제나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49세 이모 씨는 점심 식사 후 바로 회사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심한 폭통으로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심장에 무리가 가는 부정맥 증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식사 후 과격한 운동을 하면 첫 번째, 소화를 위해 위로 집중된 혈류가 근육으로 급격히 분산됩니다. 두 번째, 심장은 소화와 운동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장 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달리기, 등산, 수영과 같은 고강도 운동은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피하세요. 그러면 식사 후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건강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앉기입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위를 압박해 소화를 방해하고 위산 역류를 촉진합니다. 제 환자 중 직장인 42세 정모 씨는 만성 속쓰림으로 고생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식사 후 항상 컴퓨터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는 습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식사 후 30분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조언했더니 2주 만에 증상이 80% 개선되었습니다. 올바른 자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등받이에 등을 기대세요. 양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두세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정면을 향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지나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약 200에서 25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은 소화효소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뜨거운 물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35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 속도가 18% 빠르고 포만감 지속 시간이 22% 길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한 컵을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대화 나누기입니다. 놀랍게도 식사 후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후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소화를 돕는 부교감신경 활동이 촉진됩니다. 폭식이나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후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것보다 가족,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소화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라면 잠시 명상을 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 직후가 아닌 식사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는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이 지난 시점에 10분만 걸어도 혈당 수치가 22%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당뇨 전 단계였던 54세 최모 씨는 식사 후 30분 걷기를 3개월간 실천한 결과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체중도 4kg 감량했습니다. 걷기의 효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소화를 촉진합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주의할 점은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걷거나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걷는 속도의 70% 정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건강한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관리뿐만 아니라 식사 자체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식사량을 조절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적절한 식사량은 밥은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이며 반찬은 주먹 크기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위 용량의 80%만 채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배고픔을 느낄 때 먹기 시작하고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기 건강의 황금률입니다. 올바른 식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소화를 위한 이상적인 식단 구성은 채소와 과일이 전체 식단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단백질인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이 25% 정도, 나머지 25%는 탄수화물로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촉진합니다. 한 끼에 최소 5가지 색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마지막은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후 관리입니다. 계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식후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식사 후 체온이 상승하고 소화를 위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식사 직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마세요. 혈관 수축으로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찬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평소보다 70에서 80% 정도로 줄이고 자주 소량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더위로 입맛이 없다고 찬 음식만 먹는 것은 피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음식이 소화에 가장 좋습니다. 제 환자 중 47세 장모 씨는 매년 여름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에어컨 앞에서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 후 갑자기 찬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은 실내에서 머무르세요. 외출해야 한다면 목도리, 장갑 등으로 충분히 보온한 후 나가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소화와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갑자기 심한 운동이나 눈 치우기 같은 활동은 피하세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식사 후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녀나 이웃과 간단한 전화 통화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소통의 즐거움과 함께 안전 확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자녀에게 안부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이 있는 어르신은 식사 전후로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해 두세요. 큰 변화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약 복용 여부를 달력이나 메모에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83세 김모 씨는 혼자 사시는데 식사 후 30분은 건강 체크 시간으로 정하고 간단한 활동과 확인을 하십니다. 이 습관 덕분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식후 소화불량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식후 소화가 잘 안 될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더부룩함이 느껴질 때는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손으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20에서 30회 원을 그리며 문지르세요. 두 번째, 속쓰림이 있을 때 생강차나 페퍼민트 티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 카페인, 알코올은 피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슴과 목을 약간 높게 하여 앉거나 눕습니다. 세 번째, 메스꺼움이 있을 때 손목 안쪽 내관여를 3분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얕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세요. 생강, 레몬 또는 페퍼민트 향을 맡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거나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 심한 복통, 구토, 식은땀,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젠 연령대별 식후 관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식후 관리에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30에서 40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식사 후 최소 15분은 휴식을 취하세요. 스트레스 관리가 소화기 건강에 중요합니다. 빠른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50에서 60대는 소화효소 생성이 감소하므로 식사량을 조절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후 가벼운 활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70대 이상은 수분 섭취에 더욱 신경 쓰세요.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휴식과 바른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 최고의 활용법과 지금까지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식사 후 30분을 가장 이상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식사 후 30분 타임라인입니다. 식사 직후 1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 심호흡 5회하기, 즐거운 대화 나누기 혼자라면 명상하기, 식사 후 10에서 20분 동안은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청혈점 손바닥 중앙을 지압하기, 식사 후 20에서 30분 동안은 바른 자세 유지하기, 꼭 먹어야 하는 약 복용하기, 식후 건강 상태 체크하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식사 후 30분 이후에는 10에서 15분간 천천히 걷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일상 활동 재개하기.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거창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여 건강을 만듭니다. 식사 후 30분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소화기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식사 후 3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셨나요?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절대 눕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목욕하지 마시고 과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대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즐거운 대화를 나눈 후 30분 후에 가볍게 걷는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건강은 결국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을 소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